예, 안녕하십니까. 박경석 대표입니다. 예, 장세가 미국 증시에 토요일 날 마감한 미국 증시의 큰 폭의 하락, 그리고 오늘 새벽도 미국 증시가 좀 하락을 했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 증시는 아주 견조한 흐름을 보여줬고요. 전반적인 흐름상 말씀드렸듯이 조종시마다 일단은 매수를 하자. 계속적으로 좀 상방적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전체적인 흐름은 여러분들이 미국 증시의 하락은 어느 정도 미국 증시의 기술주들의 하락은 있었지만 그래도 우리나라의 저가 매수는 계속적으로 살아있다.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계속적으로 한번 내딛고 하는 장세가 지속될 것이다. 그렇게 좀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전체적으로 한번 차트를 한번 보면서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화면 한번 좀 볼게요. 예, 오늘 삼성전자 다 아시는 삼성전자의 실적 발표가 있었죠. 예, 오늘 실적 발표가 있었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사상 처음으로 작년 실적보다는 좀 잠정치가 좀 적게 나왔어요. 그래서 다소 이제 시장이 좀 불안해서 어떻게 보면 지수가 좀 하락 출발했지만 결론적으로 삼성전자 플러스가 나면서 지수가 좀 상승세로 마감하는 이런 장세가 어떻게 보면 앞으로도 계속 지속될 것이다. 시장이 좀 불안할 때마다 어떻게 보면 저가 매수가 살아나면서 계속적으로 좀 상승을 하고 있고요. 또 그 다음에 이제 투자자별 매매 동향을 또 살펴보면요. 큰 매수세는 아니에요. 네, 화면을 한번 보시면요. 역시 이제 외국인이 오늘 782억 정도 순매수를 했고요. 그 다음에 기관이 한 220억 정도, 역시 이제 개인이 916억 정도 팔았다.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 부분을 좀 아시는 분들이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개인들이 팔아야 주식은 올라간다. 그렇죠? 과거에도 그랬고요. 지금 현재도 그렇고, 미래도 그럴 것이다. 우리 개인들의 특성이 뭐죠?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개인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시장 상황을 잘 모르시니까, 그냥 얘가 받쳐놓고 있죠. 예. 그 다음에 매도도 조금 더 비싸게 파시려고 위에다 좀 받쳐놓고, 사는 것도 받쳐놓고 있는데, 거기다 하락하는 데 보면, 개인들은 사고 싶어서 사는 게 아니에요. 개인들이 간혹 가다 2천억 정도 순매수하고 그럴 때가 있죠. 근데 그게 사고 싶어서 사는 게 아니고, 나름대로 저가라고 생각하시고 이렇게 밑에 받쳐놨는데, 거기다 외국인과 기관이 동시에 계속 퍼붓죠. 그럼 지수는 그런 날 그러니까 개인들이 한 2천억 정도 순매수하는 날 보면, 거의 지수가 한 20포인트 가까이 아니면 넘게 큰 폭의 좀 하락세를 보이는 때가 있죠. 역시 오늘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 개인들이 팔면서 지수는 좋아졌다. 개인들은 좀 고가에다 받쳐놓죠. 고가에 받쳐놓고 그걸 외국인과 기관들은 계속적으로 매수를 하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개인들은 팔게 되고 외국인은 순매수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중요한 포인트는 연기금 계속 좋아지고 있죠. 연기금 같은 경우는 그동안 10% 누래 제한에 걸렸었는데 그거 바뀐 거 아시죠? 예. 그래서 연기금은 계속적으로 사고 있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종합주가지수는 오늘도 이제 상승을 하면서 오늘 이제 전일보다 한 3포인트가 넘게 상승을 하며 1993포인트 왔다. 이제 다시 한번 이제 2000선 돌파를 시도하는데요. 일단 지난번 언제 장세죠? 예, 4월 3일 날이죠. 장중한 때 2000선을 돌파를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결론적으로는 2000선 넘어가니까 그러니까 심리적 저항선이죠, 현재는. 그냥 2000선 가면 많이 올랐네. 괜히 2000선 위에서는 좀 매도하고 싶고 그런 심리가 생기면서 자연스럽게 매도를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전에도 한번 제가 좀 말씀드렸던 부분, 이제 프로그램 매물이죠. 그러니까 비차익 그러니까 얘기하자면 프로그램 자동으로 연결돼 있고 선물과 연결된 걸 차익 거래라 그러고 선물과 연결 안 된 거를 비차익 거래라고 전에 말씀드렸고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그냥 2000 넘으면 무조건 매도하겠다 하고 프로그램상에 그냥 비차익 매매로 프로그램 매물이 나오면서 이날 좀 고점에서 매물을 맞았죠. 그래갖고 지수가 좀 빠지는 것 같아요. 거기에 또 미국 증시까지 미국의 테슬라, 그 다음에 야후, 그 다음에 구글 그런 데가 많은 큰 폭의 좀 하락세를 보이니까 사실은 저도 좀 어떻게 보면 월요일장이 좀 이거 힘들지 않나. 그동안 어떻게 보면 오른 부분도 있었고 그래서 월요일장이 좀 힘들지 않나. 그랬는데 월요일장도 거래소 지수 결론은 장중한 때 좀 많이 빠지면서 1980선까지 밀렸지만 저가 매수가 들어오면서 어느 정도 상승을 보였고 또 그다음 미국 증시가 또 하락을 했죠. 예?
오늘 새벽에 끝난 미국 증시 또 하락을 해서 빠질 것 같은데 또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전반적으로 계속적으로 살아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때는 어떻게 보면 이제 두려워하기보다는 이제 뭐 미국 증시에 많이 의존하시는 분들은 그리고 이제 많이 보시잖아요. 미국 증시에 뭐 선물, 미국 증시의 선물이나 뭐 나스닥 선물 같은 거 많이 보시는데 거기서 볼 때는 되게 빠질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대리도 오르는 장세가 연출되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코스닥도 마찬가지죠. 제가 이제 코스닥 차트는 거래소보다 훨씬 좋다고 뭐 계속적으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뭐 단순히 비교해 봐도 계속적으로 우상향이에요. 뭐 개별 종목 치고도 아주 좋은 차트죠. 그동안 어떻게 보면 장기 평선들을 밑에 깔고 역배열 상태에서 어떻게 보면 작년 12월 19일, 2013년 12월 19일 최저점을 기록하고 나서 지금까지 꾸준히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뭐 움직임이 좋죠. 그 다음에 오늘 같은 경우는 뭐 지수는 좀 소폭 빠졌죠. 오늘은 뭐 한 0.16% 빠지면서 뭐 전체적으로 좀 뭐 약보합 정도라고 설명해야 되겠죠. 그리고 장중한 때 뭐 많이 빠지면서 550선까지 코스닥 지수가 빠졌지만 저가 매수 살아나면서 다시 올려놨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뭐 우리가 전에 많이 이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미국 증시와 커플링이냐, 이제 같이 얘기하자면 같이 따라가는 거냐, 아니면 디커플링 장세냐,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뭐 쉽게 말씀드리면 어떻게 보면 디커플링 장세다 지금이. 그러니까 미국에 따라가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미국 증시는 많이 올랐죠 그동안. 그동안 미국 증시는 많이 올랐는데 국내 증시는 어떻게 보면 좀 지루한 행보세가 계속 이어졌고요. 그러니까 뭐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뭐 그러니까 무역고, 그러니까 수출과 수입의 무역고가 미국에서 어떻게 보면 이제 중국하고의 많이 연관이 많이 지금 미국보다 더 추월했죠 지금 무역고가.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지수 차트가 아시아 차트하고 좀 많이 비슷해요. 아시아 증시. 그러니까 미국 증시하고 비슷한 게 아니고 좀 아시아의 영향을 많이 받는, 그러니까 중국의 영향을 많이 받는 차트로 변신이 됐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면 우리가 지하철을 이렇게 타고 다니시다 보면 뭐 어디 가도 중국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일본 분들이 더 많았던 것 같은데 지금은 뭐 명동이나 뭐 남대문 시장, 동대문 시장 가시면 아마 중국 분들이 훨씬 많죠. 그래서 한국 증시가 미국 증시가 비록 빠지지만 어떻게 보면 지금은 약간의 디커플링 장세니까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좋은 종목들, 제가 뭐 무방 때나 그렇게 좀 추천드리는 종목들이 있어요. 그런 종목들을 사갖고 이렇게 조정시마다 사놓으시면 그 수익률이 괜찮죠. 예. 이번 저희 회원님들과 아주 뭐 수익률이 좋았습니다. 예. 하여튼 그렇게 매매하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전반적인 장세 분위기를 좀 말씀을 드리면 지금은 조정시마다 매수 관점은 변함이 없다. 그렇죠?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삼성전자, 오늘 실적 발표를 한 삼성전자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제 지금 이제 삼성전자가 요번에 뭐 반도체하고 스마트폰 사업이 이제 어느 정도 선방을 하면서 지금 매출액은 한 이번 1분기에 한 잠정치죠. 잠정 실적인데 한 53조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영업이익이 한 8조 4천억 정도. 아까 뭐 어느 정도 예상치에 좀 부합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이제 금요일 날 우리 전문가들의 이제 수사에서 이렇게 이제 삼성전자 실적 발표가 좀 어떻게 보면 이제 분기점이 되고 대리 오히려 삼성전자 실적 발표할 때가 별다른 일이 없더라. 좀 그렇게 말씀을 좀 드렸어요. 예. 오늘 뭐 종가상은 삼성전자가 소폭 이제 마이너스로 끝났고요. 전일보다 3,000원 하락한 139만 4천원에 마감을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지금 삼성전자는 한 125만 원대요. 아마 제가 요때 뭐 강의를 좀 한 것 같아요. 그래갖고 이제 요걸 깨는 이 저점을 깨는 좀 샤킹이 한번 나올 수 있다. 그래갖고 이제 뭐 차트를 보면 지금 이날이죠. 예. 3월 25일 날
단순하게 이 차트만 딱 놓고 보면 뭐 지난 저점도 깨고 음봉이 크게 나가고 그 다음에 거래량도 늘었는데 야 이거 빠지는 거 아니야? 아주 좀 두려운 모양새였어요. 그러나 제가 이제 이 차트를 뭐 말씀드리듯이 길게 좀 봐라 말씀을 좀 드렸는데 길게 보면 지금 이 구간은 이제 지지대다. 한 125만 원 중반대. 그러니까 이제 대형주를 하시는 분들이 너무 이제 기술적 분석으로 접근하시다 보면 그러니까 기술적 분석에 당할 수가 있죠. 그리고 요새는 기술적 분석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사람들이 뭐랄까 이제 야 전저점을 깨면 매도야. 그런 게 너무 이제 강하죠. 그래갖고 여기를 이제 전저점을 깨면서 음봉이 크게 났었는데 근데 다음날 어떻게 보면 갭상승을 하면서 주가가 추가적으로 상승했죠. 그래갖고 다이렉트로 뭐 125만 원대에서 140만 원까지 오늘 뭐 장중한 때 139만 9천 원까지 이제 기록했다가 소폭의 좀 조정을 받았습니다. 예, 일단은 뭐 지금 실적 발표하는 게 오늘이죠.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그동안 오른 부분에 대해서 조정은 받겠죠. 예, 조정을 좀 받아야죠. 여기서 뭐 V자 반등은 쉽지만은 않다. 예,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이제 우리나라 뭐 종합주가지수가 이제 박스에 갇혀 있듯이 삼성전자도 어떻게 보면 큰 관점에서는 지금 현재 박스권에 갇혀 있고요. 뭐 최고점을 한 150만 원을 놓고 보고 저점을 한 125만 원 정도 놓고 본다면 지금 박스권 중단부에 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산을 올라가기 위해서는 지금 이 박스권을 돌파하고 뭐 추가적으로 오르는 거는 뭐 차후 문제고요. 차후 문제고 지금 단순하게 현 시점을 놓고 본다 그러면 125만 원대에서 지금 저 140만 원대까지 왔는데 뭐 어떻게 보면 삼성전자가 그러니까 이제 짧은 기간 안에 거의 한 15만 원 정도가 오른 거죠. 15만 원이면 10%가 넘는 수익이에요. 이런 대형주가 이제 10%가 넘는 수익이 나면 어떻게 보면 좀 쉬어가야죠. 예. 근데 쉬는 폭이 되게 짧다. 예. 그동안 이제 삼성전자를 못 사신 분들은 이제 사셔야 된다. 예. 근데 지금 이렇게 올라갈 때 쫓아가시면 물려요. 그러니까 종목이 가다가 접고 하니까 제가 볼 때는 뭐 다시 이제 그동안 좀 저를 뭐 못 믿고 이때 못 사신 분들 이때 일부라도 못 사신 분들은 이제 삼성전자 실적 발표가 딱 이제 나면 실질적으로 삼성전자 실적 발표 부분들이 변곡점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 삼성전자가 쭉 오르다가 실적 발표를 하고 추가적으로 옆으로 행보하다가 추가적으로 오르는 경우가 많고요. 아니면 삼성전자가 실적 발표를 하고 떨어지는 경우도 있고요. 계속적으로 하락하다 삼성전자 실적 발표하고 추가적으로 하락하는 경우가 있고 올라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삼성전자 실적 발표하고 옆으로 행보 내지 아니면 약간의 조정하고 위로 다시 쏘는 거죠. 왜 그러느냐. 지금 뭐 제가 말씀드렸듯이 전체적인 시장 상황이 되게 뭐 그동안 어떻게 보면 업종을 다시 한번 돌아가서 살펴보면 흐름이 좀 틀려요. 예. 그동안 우리나라 증시 뭐 지루하게 좀 박스를 보여줬죠. 예. 뭐 지금도 박스권입니다. 지금도 박스권이죠. 예. 이 지루한 박스권. 그래갖고 과연 2231포인트를 돌파하고 지금 어떻게 보면 한 2050선이죠. 예. 이 부분을 어떻게 돌파할 것이냐. 예. 지금 어떻게 보면 박스권은 딱 보면 딱 중단부에 있죠. 중단부. 근데 이제 삼성전자가 어떻게 보면 바닥을 다지고 삼성전자가 돌파를 이제 시도를 하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삼성전자, 우리나라의 뭐 삼성전자 시가총액 2위인 삼성전자와 현대차가 가져야지 지수도 박스권을 돌파하고 추가적인 상승을 한다. 근데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기술적 분석에서 중요한 부분은 그러니까 에너지 비축 과정이죠. 지금 이게 전체적인 에너지가 꽉 차 있다. 꽉 차 있고 이평선을 지금 여기서 한번 꼬았죠. 예? 여기서도 한번 꼬았고요. 지금 여기서도 한번 꼬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도 한번 이평선을 꼬았죠. 여기서도 꼬았고요.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렸듯이 이평선을 많이 꼬은 종목일수록 우리가 뭐
그 고무줄로 하는 비행기를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 한 번 돌리고 싹 날리면 어떻게 돼요? 그냥 가다 뚝 떨어지잖아요. 근데 이평선을 많이 꼬면 꼴수록 에너지가 응축돼서 그게 나중에 에너지가 발산이 된다. 여기서 한번 돌파를 하려다가 또 안 되니까 다시 한번 밀렸고요. 이번에 이제 과연 이제 돌파를 할까? 근데 분위기는 됐죠. 예. 헤드 바뀌었고요. 여기에는 뭐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좀 겹친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제 정권이 어떻게 보면 지금 가장 박근혜 대통령 정권이 들어서면서 어떻게 보면 2년 차가 됐고 어떻게 보면 이제부터는 이제 뭔가 얘기하는 장관들이 다 정치적으로 좀 어느 정도 안정이 되면서 물론 이제 이번 6.4 지방선거도 있지만 대부분 정권이 이렇게 교체되고 초창기에는 뭐 얘기하자면 물갈이 한다고 그러죠. 예, 물갈이 하는 시간이 좀 필요해요. 그렇죠. 뭐 얘기하자면 내 맘대로 이제 아니면 뭐 여당의 뜻대로 이렇게 쉽게 되지 않잖아요. 초창기.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다 이제 어느 정도 왁구가 이제 짜였죠. 예, 그러면서 뭔가 이제 모멘텀이 나오고 있고 그러면서 이제 출발할 준비를 하고 있다. 예. 가장 뭐 증시를 이렇게 분석하다 보면 전 초창기에는 어떻게 보면 좀 뭐랄까 이제 분위기가 증시가 별로 안 좋아요. 그러다가 어느 정도 한 2년 차, 3년 차, 4년 차까지 그때가 이제 4년 차 넘어서면 또 이제 네임덕 현상이 있죠. 그러니까 제일 좋은 건 한 2년 차, 3년 차다. 고기하고 좀 이렇게 맞물리면서 뭔가 이제 새로운 모멘텀. 그다음에 뭐 자꾸만 이제 지금도 그 새로운 뭐 얘기가 이제 뭐 첫 번째 이제 큰 테마는 뭐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박근혜 대통령께서 뭐 통일은 대박이다 하면서 그 통일 관련주, DMZ 테마공업, 뭐 대북 관련주들이 한번 움직였었죠. 그러다 지금은 조용하고 있어요. 또 그런 사이에 그때 이제 뭐 각 장관들이 나와갖고 어떻게 보면 이제 일반 시민과의 뭐 끝장 토론이라고 그러나? 끝장 토론을 하면서 거기서 이제 가장 이슈화 됐던 게 얘기하자면 뭐 각종 규제 철폐예요. 규제 철폐를 하면서 일자리 창출하고요.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이제 그동안 어떻게 보면 우리 이제 산업 분야에 발목을 잡았던 부분들을 많이 규제 철폐를 했죠. 그리고 하고 있고 앞으로 진행될 거고. 그러면서 제가 여러분들과 한번 매매했던 종목이 있어요. 그때 무방 때 한국전자인진이라고 뭐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예. 그래갖고 이제 그 종목을 한번 매매했고요. 그 종목은 또 6일날 계속적으로 소식이 한번 더 나왔었죠. 미래창조과학부에서 6일날 액티브엑스 없는 부안을 만든다고 그래서 제가 뭐 추천드린 시점이 여기잖아요. 그렇죠? 뭐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이날 무방인데 요 종목을 딱 추천드렸어요. 그래갖고 상한가 한 방, 두 방, 그다음에 뭐 이날은 좀 상한가를 못 갔고요. 그리고 가다가 또 다시 이제 언제였죠? 예. 일요일날 미래창조과학부에서 하반기 내로 실행한다. 그러면서 이제 지금 근데 거의 뭐 시작했던 부근에서 지금 저 거의 뭐 시작했던 가격대가 한 3,000원 초반이잖아요. 예. 지금 이 정도 나왔으면 어느 정도 이익 실현하면서 접근하시면 좋죠. 예. 그러니까 너무 공격적으로 하시면 안 돼요. 예. 뭐 이거 물량을 계속 가져가서 이 파동을 다 먹겠다. 뭐 쉽진 않죠. 예.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하여튼 요런 종목들이 하나 둘씩 시장에서 나오고 있다. 좀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이제 뭐 얘기하자면 시장에서 너무 이제 그 코스닥에 대해서 싫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지금은 옛날 코스닥이 아니에요. 제가 저번 시간에 한번 큰 그림을 좀 보여드리면서 제가 이제 두 분의 사진을 좀 놓고 말씀을 좀 드렸어요. 이익주 회장님과 박현주 미래에셋 회장님. 근데 그걸 왜 보여드렸느냐. 그러니까 시장의 큰 그림을 봐야 된다. 예? 시장의 큰 그림은 지금은 아까 제가 뭐 정치 얘기도 좀 간략하게 말씀드렸지만 지금 시장을 올리려고 하는 분위기에 있다. 올리려고. 어디까지? 그건 모르죠. 예. 근데 최소한 지금 우리나라가 2011년 4월 27일 날
2231.47포인트. 거래소 지수만 말씀드릴게요. 2231.47포인트를 기록하고 2011년 4월 27일이니까 이제 지금 언제죠? 이제 거의 3년 돼가요. 조금 있으면. 그쵸? 정말 지루하게 이걸 기록하고 지루한 박스가 지루하게 이어졌습니다. 그쵸? 그리고 제가 이제 요거 캡처를 좀 못했는데, 이제 워렌 버핏이라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미국에. 그분 같은 경우 이제 수익이 안 났대요, 오히려. 예? 저 지수 펀드보다 오히려 수익이 안 나서 워렌 버핏이라는 분도 이제 늙었다, 뭐 그런 게 신문에 이렇게 보다 보니까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미국도 좀 기술주 중심에 좀 갔고요. 약간 굴뚝주주로 못 갔어요. 그 얘기는. 워렌 버핏이라는 분이 아실지 모르겠지만 2000년도에도 그때 막 인터넷주 막 바람 불 때 나는 그런 거 안 한다. 굴뚝주만 하자. 자기는 그분은 이제 인터넷을 모른다. 난 모르는 걸 안 한다. 이제 그러셨는데요. 예. 하여튼 그분이 이제 수익이 안 났고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개인분들 다 하신 분들이 수익이 안 났을 거예요. 펀드도 마찬가지고요. 펀드도 마찬가지고 지금은 거의 뭐 수익 내신 분이 없죠. 수익 내신 분이 없어요. 예, 일단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잠시 쉬었다가 잠시 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단 그러면 뭐 지난 시간에 했던 자료를 좀 보고, 지난 시간에 사실은 제가 만든 자료를 다 못 보여드렸어요. 그래서 이제 뭐 지난 시간에 했던 얘기를 뭐 간략히 좀 말씀드리고요. 일단 뭐 제가 이제 큰 그림 한번 좀 보여드렸죠. 그래서 이제 오늘 지금 현재 행보하고 있다. 어떻게 보면 전 2011년, 그때가 이제 2231포인트를 고점으로 해서 뭐 중간중간에 막 사연이 있었죠. 한번 여러분들이 시간 나실 때 이렇게 차트를 길게 해놓고 우리나라 현재 위치가 어디며 그럼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를 좀 생각하셔야 돼요. 예. 그리고 이것도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기관 투자자가 이제, 장기 투자가 정착이 되면서 이제 기관 펀드가, 그동안은 펀드가 어떻게 보면 속임수 펀드, 얘기하자면 여러분들이 돈을 맡기셨는데, 얘기하자면 이돈 갖고 뭐라 해줘도 이제 좀 망해가는 기업들을 사주는, 뭐 아직까지도 그런 좀, 어떻게 보면 기업들이 있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우리나라 투자 문화가 좀 장기 투자 문화가 좀 많이 정착이 됐다. 예. 옛날에는 제 주위에는 직접 투자, 그러니까 이제 주식을 직접 하시는 분들이 좀 많다가 지금 많이 좀 하도 이제 장세가 어렵고 그러니까 많이 좀 줄었어요. 여러분도 아마 피부로 느끼실 거예요. 그리고 대부분 투자하시는 규모도 많이 줄었고요. 그쵸? 그동안 저 행보하면서 뭐 아마 돈을 많이 뺏기셨죠. 과연 이제 그 돈이 어디 갔나? 예. 좀 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제가 이제, 이 스티브 마빈 이사라는 분도 한번 보여드렸어요. 그러니까 너무 신문에 나오는 얘기를 믿지 마라. 그런 말씀을 좀 드렸고요. 그리고 전체적인 흐름, 뭐 이제, 뭐 매년마다 이제 누가 샀느냐, 이제 그런 게 있는데, 요거는 이제 빨리 넘어가고요. 예. 요거를 좀 보여드릴게요. 이게 이제 뭐 자세히 보일지 모르겠지만, 뭐 2005년부터입니다. 2005년부터 누가 사고 누가 팔았는지를 좀 보면 2005년부터 외국인들이 팔기 시작해요. 외국인 3조. 그 다음에 2006년도 10조. 그 다음에 가장 많이 팔 때가 2007년도 뭐 다 아시는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였죠. 그때 외국인이 24조 팔았고요. 그 다음에 그 다음에도 많이 팔아요. 지수가 거의 뭐 2000에서 1000까지 떨어질 때죠. 예. 그때도 외국인이 33조를 또 팝니다. 그러다가 이제 외국인들 언제부터 사기 시작하냐면 2005년부터 사요.
아, 예, 죄송합니다. 2009년부터 매수를 하기 시작해요. 그때 얼마 매수했냐? 그때 우리나라 종합지가 1000이었죠. 예. 32조 샀고요. 그 다음에 2010년에 21조를 샀어요. 예. 그 다음에 뭐 2011년 잠깐 어떻게 보면 유럽발 악재죠. 유럽 경기가 좀 둔화되면서 잠깐 7조를 팔았는데 결론은 그러고 나서 또 사요. 외국인 17조. 그 다음에 또 2조 샀고요. 작년에. 그러면서 결론은 다 더해봤더니 이때만 팔았고 외국인은 다시 지수가 반토막 났을 때 또 다시 채워넣더라 돈을. 그리고 지금까지 계속 그걸 안 풀고 있어요. 지금 산 게 얼마입니까? 2009년에 32조, 2010년에 21조, 뭐 그 다음에 2011년에 7조는 팔았지만 다시 17조를 샀고요. 뭐 대략적으로 계산해도 한 60조가 넘어요. 지금 외국인들은 2009년부터 60조가 넘는 돈을 사놓고 이렇게 딱 주머니에 넣고 있어요. 그러니까 샀는데 이게 돈을 넣고 있다는 게 아니고요. 주식을 넣고 있는 거예요. 주식을 이렇게 주식을 딱 갖고 있죠. 이거를 언제 파느냐? 그건 이제 나중에 데이터로 나오겠죠. 근데 지금은 아니다. 지금은 지수가 계속 박스권에 있는데 외국인 여기다 던질까요? 박스권에 있는데. 여러분 단순하게 생각하십시오. 그러니까 주식을 잘 하시는 분들은 그러니까 내가 개인의 입장에 서느냐, 외국인의 입장에 서느냐, 그 다음에 기관의 입장에 서느냐에 따라서 주식 보는 눈이 틀려요. 그래서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좀 부자의 눈으로 주식시장을 봐라. 그러니까 돈 많은 사람의 눈으로. 그러니까 외국인처럼 내가 외국인이라면 과연 이제 한국이라는 나라를 살 것이냐. 그리고 한국의 나라에 투자를 하면 얼마나 투자할 것이냐. 뭐 그런 걸 다 외국인들은 저걸 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나라 뭐 정치도 다 저걸 하고요. 정치 상황이나. 그러니까 이제 뭐 아프리카 같은 데는 갑자기 뭐 정권이 바뀌고 뭐 그렇잖아요. 뭐 중동아시아 쪽도 좀 그렇긴 하지만 그런 데는 과감하게 투자를 못 하겠죠. 왜? 정권이 바뀌면 모든 게 바뀌어 버리니까. 근데 이제 한국이 어느 정도 이제 얘기하면 놓을 수 있는 판을 만들어뒀다. 그렇죠. 물론 이제 그 전에 이제 IMF라는 것도 있었긴 하지만 외국인이 와서 이제 벌 수 있는 판을 만들어줬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와서 한국의 주식을 샀고요. 뭐 IMF 때는 거의 뭐 헐값이었죠. 뭐 그런 기회가 다시 올지 모르겠지만 이 주식은 그런 식으로 반복이 되는 겁니다. 과거에 남미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고요. 이제 이런 주식이 어떻게 보면 반복이 되니까 지금 외국인들이 거의 60조가 넘는 돈을 언제부터 샀느냐? 2009년부터 사놓고 얘네들은 뭐 지금 얘기하자면 먹지도 못했죠. 물론 이때 사놓고 여기서 산 거는 어느 정도 이제 뭐 수익이 났겠지만 여기서 산 거하고 그 다음에 또 작년에 아니 재작년이죠. 2012년도에 산 거는 사실은 수익도 안 났어요. 그렇죠? 뭐 지수가 박스권에 있었는데 어떻게 수익이 났겠습니까? 그러니까 얘기하자면 이것만 외국인들이 산 것만 놓고 보더라도 이렇게 외국인들이 산 금액만 놓고 보더라도 외국인들의 지금 지수 목표치는 2000선이 아니더라. 저기 위더라. 뭐 얘기하자면 2231포인트를 넘어서면 우리가 가보지 않은 길이잖아요. 제가 예전에 이제 강의 때도 과연 우리나라가 1000을 돌파해서 2000 가느냐 하는 의구심을 가지신 분들이 아주 많았어요. 예? 우리나라가 무슨 2000을 가. 그리고 우리나라 주식 한 주가 어떻게 100만 원이 넘어. 제가 주식하면서 그런 분들 너무 많이 봤거든요. 근데 가능하다, 한국. 예? 가능하고 지금 어떻게 보면 2000선을 고점으로 보시는 분들은 아주 틀린 생각이다. 예? 외국인들이 바보입니까? 이렇게 주식을 샀게? 예? 이제 올라간다. 예, 올라갑니다. 근데 이제 이 과정을 어떻게 이제 2231포인트라는 과정, 이거를 벗기 위한 지지고 볶는 과정이 필요하죠. 예.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어떤 겁도 좀 줘야 되고요. 그렇죠. 안 팔면 밑으로 빼기도 하죠. 제가 이제 그런 것도 좀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 개별 시장에는 그런 일들이 너무 많아요. 비일비재합니다. 그렇죠. 하여튼 그런 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좀 제가 요 차트를 좀 준비를 했는데 요거는 뭐 없어진 회사입니다. 이제 월봉상에 되게 이제 바닥을 기다가 나중에
큰 폭의 시세를 줬고요. 그 다음에 뭐 그런 종목들이 아주 많아요. 지금 제가 과거에 뭐 증권회사 운영할 때 이제 좀 캡처를 해놨었는데 요 분 다 동의를 얻어서 그러니까 이런 종목 한 종목이 거의 뭐 60% 이상 그렇게 수익 난 종목들이 많아요. 지금 보이진 않겠지만 일단은 요거는 이제 제가 한 2000 몇 년도에 나온 소식이에요. 요거는 뭐 여러분들이 믿으실지 안 믿을지 모르겠지만 어떤 분이 이제 그 500만 원으로 11년 만에 30억으로 만들었대요. 500만 원으로 11년 만에.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예. 여기서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가능한 거예요. 물론 이제 기간이 많이 걸렸고 이 11년 사이에는 뭐 IMF라는 좀 특수한 상황이 좀 있었죠.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예. 왜 가능하느냐? 지금도 시장에 또 때가 왔거든요. 하락장에서는 아무리 뛰어난 전문가여도 수익 내기가 힘들어요. 근데 지금 제가 지수를 말씀드렸듯이 우나라 인전 2231포인트를 돌파하는 시장이 나온다. 예? 말씀드렸죠. 2231포인트. 그 최고치가 경신이 됩니다. 물론 저 중간에 지지고 볶죠. 뭐 일단은 말씀드리면 올해 말이나 내년 초 1년 안에 충분히 저는 돌파하는 장세로 보여지고요. 왜 그러냐면 지금 제가 이제 차트를 뭐 종목들 보면 바닥 매집주 제가 뭐 매일같이 말씀드린 바닥 매집주가 너무 많아요. 그리고 그 종목들이 하나 둘씩 튀어 올라오고 있고요. 이제 점점 없어집니다. 이제 바닥 매집주들이 없어져요. 예? 그러니까 지금 이런 기회 때 빨리 돈을 버셔야 됩니다. 이게 여러분 3년 동안 에너지를 모아갖고 이제 지금 응축됐다 이게 이제 발산이 되는데 발산되는 과정이 빨리 올라가요. 이렇게 맨 처음에는 서서히 올라가는 것 같다가 나중에 우리가 이제 엘리어트 파동 이론에서 상승 일파 있고 조정파 나왔죠. 예. 조정파는 이제 마무리 졌습니다. 다시 이제 상승파가 시작되는데 그 강한 상승파에서 돈을 벌어야 돼요. 예. 그때 못 벌면 나중에 이제 끝 물에서 돈을 버셔야 되는데 그때는 또 쉽지 않죠. 예. 그때는 또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분이 이제 500만 원으로 11년 만에 30억을 버셨는데 뭐 중간중간에 돈도 좀 빼세요. 예. 뭐 장가도 가시고 예, 이 방송 보시는 분 중에서 주식에 저도 장가를 좀 늦게 갔는데요. 그러니까 주식을 보실 때 좀 거시적인 관점으로 좀 봐야 되고요. 저도 이 거시적인 관점으로 바뀌기까지가 시간이 오래 걸렸어요. 맨 처음엔 못 모르고 그냥 단편적으로만 봤는데 나중에 이제 크게 보니까 아 지금은 조정 장세구나. 지금은 좀 투자 비중을 좀 축소해야 되고 지금은 어떻게 보면 장세가 좋으니까 어떻게 보면 좀 투자 비중을 확대해서 지금은 또 어떻게 보면 레버리지 효과를 많이 또 누릴 수 있는 거 아시죠? 예. 그러니까 지금 기회가 왔으니까 좀 많이 버셔야 되고요. 하여튼 바닥 매집주가 그렇게 완성된 종목들이 아주 많습니다. 예, 그렇게 좀 말씀드리고요. 다시 이제 종목으로 좀 돌아가서 좀 말씀을 드리면, 예, 한국전자인증, 그쵸? 뭐, 코스닥에 등록되고 나서 별다른 거 해먹는 거 없다가 최근 들어서 어떻게 보면 급등을 많이 했고요. 그 다음에 또 말씀드리고 있는 종목, 코아스죠? 코아스는 여러분 아시겠지만 저하고 이때 매매를 했어요. 제가 이제 작년 8월이네요. 작년 8월. 제가 이제 여기 전문가 활동은 안 할 때, 어떻게 이제 전문가 활동을 시작하면서 처음 얘기하자면 좀 급등하는 종목을 마친 게 이제 코아스입니다. 다람에다가 이제 조정을 받았는데 다음날 상한가 치면서 한 방, 두 방, 세 방, 네 방 갔죠. 예. 근데 이런 종목들이 많이 나와요. 제가 뭐 100% 이상 가는 종목들을 마치고 우리 회원님과 매매한 종목들이 많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 하나둘씩 잡아내기 시작하면 여러분 계좌가 물론 이 종목에 올인을 해서 여기서 더블 먹고 나와 또 더블 먹고 근데 그렇게 하면 또 리스크가 있죠. 그러니까 종목을 하실 때 제가 말씀드리지만 두더지 게임 아시나요? 두더지 게임 딱 종목을 포트폴리오를 딱 구성해 놓고 한 종목이 튀어 올라와요. 그럼 똑 해서 수익 내고
팔고 또 다른 종목 사고 계속적으로 이렇게 편입을 해 놓으시면 종합주가수가 한 10% 가는 동안 여러분 수익률은 3배에서 4배 정도 나옵니다. 그렇죠. 지금은 어떻게 보면 시장이 그렇게 강한 장세는 아니에요. 뭐 상한가가 하루에 지금 오늘 같은 경우는 코스닥이 한 8종목 나왔고요. 거래소가 3종목 나왔어요. 나중에 이제 상한가 치기 시작하고 강세장 되면 막 하루에 100종목씩 상한가 칩니다. 그걸 제가 경험했고요. 여러분 아닐 것 같죠? 막. 그런 장세는 또 오기 시작합니다. 물론 그거를 못 보신 분들이 아주 많으실 거예요. 주식 뭐 3년에서 4년 하신 분들은 야, 어떻게 뭐 상한가 100개가 나와. 근데 나중에 이제 나오고요. 제가 보기에는 어느 정도 장세가 지금 이제 8개 정도 나오고 한 10개 정도 나오면 제가 추천하는 종목은 그 중에 꼭 하나가 있어요. 아니면 한번 매매했던 종목이 있던가. 그런 식으로 많고요. 지금 제가 이제 코아스를 좀 말씀드리는데 코아스는 지금 2035원을 기록했다가 심하면 여기 마지막은 자리까지 뺀다고 말씀드렸죠. 거기까지 빼진 않았어요. 근데 뭐 최저점이 지금 요 근래 최저점은 한 1000원대 초반이었죠. 1070원까지 좀 빠졌고요. 그러다가 다시 한번 1700원까지 올라갔다가 최근 들어 다시 좀 조정을 받고 있어요. 그렇죠. 1400원 깨지면 다시 사야죠. 제가 전에 방송에도 말씀드렸고요. 지금은 이제 플랫형으로 하고 있다. 이 종목이. 예? 그러니까 중요한 포인트는 큰 종목일수록 에너지를 많이 응축해야 돼요. 응축하는 기간이 필요하고요. 제가 전에 한번 좀 같은 예를 좀 들었던 종목이 DI라는 종목이 있어요. 여러분 뭐 DI라는 종목 많이 아실 거예요. 이거 제가 매매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아마 매매하시는 분은 많이 없을 거예요. 안 하니까 올라가죠. 근데 이거 들어가는 순간 물리는 겁니다.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종목에서 이런 파동을 줄 때 우리가 이제 제가 원하는 건 이런 파동을 좀 먹는 거예요. 이런 얘기하자면 3,000원에서 최소한 3배, 4배 가는 거죠. 12,000 얼마까지 갔죠. 예. 이 파동을 먹는 겁니다. 물론 요것도 먹으면 요것도 솔 차는데, 근데 이제 요거를 좀 기다리시는 전략도 좀 필요해요. 근데 지금 요 구간 한번 보겠습니다. 요거 좀 자세히 보셔야 돼요. 요런 종목. 지금 보면 DI라는 종목이 뜬금없이 빵빵빵 상한가를 4번 쳤죠. 한 번, 두 번, 세 번. 이때는 이제 상한가를 장중에 찍고 밀렸는데 그러다가 이제 오랜 시간 행보하죠. 지금 코아스가 이 중간에 있다고 보시면 돼요. 나중에 요 마지막은 자리 요거를 깨요. 처음에 출발했던 가격대를 깨고 내려와요. 그다음에 엄청나게 겁을 주죠. 겁을 줬다가 다시 들어 올려요. 지금 코아스는 중간에 있습니다. 이 기간이 얼마나 걸렸냐. 지금 2012년 4월 달부터 진짜 본격적인 시세를 주는 데까지 9월. 한 달, 두 달, 세 달, 네 달, 5달, 한 6달 정도 걸렸죠. 그러니까 이 중간에 지지고 볶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를 견디셔야지 이걸 먹을 수 있고요. 어떤 종목은 빨리 출발하는 종목도 있어요. 빨리 출발하는 종목도 있고, 늦게 출발하는 종목도 있고, 그렇죠. 지금 제가 그리고 또 하나 좀 공부해야 될 종목을 또 말씀드렸던 게 코콤이라는 종목을 또 말씀을 드렸어요. 뭐 여러분 다 아시지만 저하고 매매를 했었고요. 최근 들어 이제 코콤도 많이 올랐죠? 이것도 짭짤하게 올랐습니다. 그렇죠. 그러다가 이제 과거에 한번 튀었다가 물량 매집이 안 되니까 오랜 시간 끌었죠. 그러다가 한번 들어 올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갈 듯 하다 오랜 시간 또 계단식 행보를 했죠. 이때도 갑자기 상한가 쳤죠. 상한가 치고 가다가 물량 매집이 안 되니까 다시 빼면서 어디까지? 요 시작했던 가격대까지 또 빼면서 또 지루하게 행보하죠. 예, 그러면 잠시 1분 정도 쉬었다가 좀 이따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예. 참 어려운 부분입니다. 저도 미국 증시가 예상보다는 많이 좀 하락했죠. 뭐 금요일 날 마감한 미국 증시 한 2%, 그다음에 오늘도 나스닥이 한 1% 정도. 어떻게 보면 거래소 미국의 다우보다는 나스닥이 좀 많이 빠지면서 시장이 뭐 쉽지만 않은 장세가 될 것이다. 저도 연출하면서 월요일 날 좀 긴장을 하면서 시작을 좀 기다렸어요. 근데 의외로 우리나라 시장이 견조하게, 그러니까 얘기하자면 강하게 지켜냈죠. 지금 이거는 거래소입니다. 그러니까 오늘까지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증시는 빠지고 빠졌어야죠. 근데 이렇게 지켜냈다. 예? 그다음에 거기다 삼성전자 실적 발표까지 나왔는데 지켜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되게 의미가 크다. 그리고 제가 오늘 강의 처음에 좀 말씀드렸던 게 어떻게 보면 미국 증시와의 커플링이냐 아니면 디커플링이냐 하는 문제인데 지금은 좀 디커플링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그 차트 모양새가 미국하고는 좀 틀려요. 그렇죠. 뭐 다우지수는 계속적으로 올랐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박스권에 갇혀 있다. 예. 그럼 빠져봤자죠. 그러니까 미국 증시 흔들리지 마시고 얘기하자면 삼성전자 뭐 갖고 계신 분들 계속 내치고 오고 현대차 갖고 계신 분들은 계속 내치고 오다. 레디꼬죠. 레디꼬. 예. 그러니까 이제 흔들리지 마시고 가지고 가야 된다. 만약 미국 증시가 낙폭이 점점 커지면서 우리나라 증시가 좀 빠지더라도 지금 여기 이 저점을 깨지는 않을, 이 저점이죠. 이 저점을 다시 깨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만약 조정을 받더라도 한 1950선? 1950선이고요. 근데 조정이 제가 보기에는 미국 증시의 뭐 큰 폭의 하락 그런 조정이 아니고 제한적인 조정이다. 만약 받더라도. 그러니까 그걸 오히려 계속적으로 매수 관점으로 접근하시고 제가 우리 유료 회원님들한테도 계속 문자 보낼 때 요새는 오히려 이렇게 빠질 때 사세요. 예? 빠질 때 사세요 하고 계속 문자를 보내고 있습니다. 근데 다 맞았어요 지금. 종목이 빠질 때만 샀더니 다 나중에 수익 주고 그쵸. 뭐 그다음에 장중 저점 매수 기회가 됐죠. 그다음에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의 지금 뭐 미국 증시 하락에도 잘 삼성전자 버텨내잖아요. 그렇죠? 삼성전자 버텨냅니다. 예.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버텨내니까 뭐 두 번째 질문이 뭐 삼성전자가 어떻게 보면 이제 국내 증시에 미치는 영향인데 삼성전자가 버텨낸다면 문제 없는 거죠. 예. 그리고 이제 모양새는 어떻게 보면 삼성전자가 조정을 받더라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한 135만 원 정도 만약 조정을 받는다면 그렇다면 조정폭은 3만 원이니까 한 2, 3%죠. 예. 이 정도의 조정폭을 잘 조정을 받고 나서 가는지 아니면 옆으로 횡보하고 갈지는 어려운 부분이지만 지금 저는 본다면 조정은 짧다. 그래서 지금 뭐 정말 135만 원까지 빠질 때까지 기다려 하면 못 사요. 그렇죠? 못 삽니다. 고개를 찍고 가야 되는데 만약 안 찍고 그냥 가면 이제 삼성전자는 앞으로는 어떻게 보면 이제 135만 원을 못 벌 거예요. 제가 뭐 예전에 SK 하이닉스도 마찬가지로 좀 말씀드렸어요. SK 하이닉스 보면 계속 올랐죠, 계속. 그러다가 이제 뭐 말씀드렸던 4만 원 기억하죠? 4만 원 돌파하고 나서 이제 조정다운 조정이 들어왔죠. 지금 이제 삼성전자를 놓고 SK 하이닉스는 차트 모양 가장 좋다고 말씀드렸어요. 이게 보면 대형주도 거의 기술적 분석이 많이 맞아떨어져요. 그러니까 이 저점을 깨지 않고 계속 저점이 높아지죠. 저점이 높아지고요. 이때 한번 저점을 깼지만 그때가 또 절호의 매수 기회였고요. 지금 그렇다면 삼성전자를 한번 보면 삼성전자는 이제 조정을 받고 박스권에 있다가 어떻게 보면 이제 박스권, 단기 박스권이죠. 그 다음에 큰 박스권이 있고요. 그쵸. 그 큰 박스권은 이제 150만 원이고, 최고치는 이제 158만 4천 원이죠. 일단 여기를 돌파하게 되면, 우리나라 종합주가에서 2231포인트. 여기를 또 돌파하는 거죠. 그러니까 조정은 짧다. 그러니까 미국 증시에 흔들리지 말고, 그 다음에 삼성전자 실적 발표가 어느 정도 예상치에 이제 부합됐고요. 일단 뭐 예상치에 물론 이게 잠정치이긴 하지만 예상치에 부합이 되면서
삼성전자 올랐죠. 응? 삼성전자 올랐어요. 그동안 뭐 우리나라 환율 문제로 환율 문제, 그다음에 우리나라 기업 뭐 환율 문제로 인해서 우리나라 기업들의 뭐 실적 악화다. 워낙 강세로요. 그다음에 뭐 나왔던 게 여러분 잘 아시는 뭐 테이퍼링 얘기 나왔었고요. 그다음에 뭐 남미발 악재 뭐 그런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는데 다 그걸 지켜냈어요. 이제 어떻게 보면 악재는 터질 만큼 다 터졌다. 악재는 터질 만큼 터졌다. 예? 그렇죠. 뭐 얘기까지 그러니까 자닛 옐런 그 미연방제도 의장이 뭐 이제 금리 인상 얘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근데 금리 인상이 과거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금리 인상은 경기가 과열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금리 인상이 악재가 아니고 되려 호재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악재는 먹힐 만큼 먹혔다, 이제. 예? 뭐 테이퍼링, 미국의 양적 완화 축소, 뭐 그런 것들이 다 여기에 이 차트 모양에 다 반영이 됐죠. 그거를 다 악재를 다 이제 소화했어요. 다 소화하고 이제 이 고점을 돌파하고 갔죠. 예? 이 고점을 돌파하는 상승 추세가 예전의 삼성전자가 아닌 새로운 삼성전자로 태어나기 시작했다. 그 다음에 이제 2분기 실적이 또 이제 기다리고 있는 거죠. 3월달, 4월달에 접었으니까 4, 5, 6 또 남았죠. 근데 제가 이제 뭐 전에도 한번 코스닥 차트를 좀 말씀드리면서 뭐라고 했냐면, 코스닥을 이렇게 연초로 보면, 코스닥 뭐 싫어하시는 분들, 일단 한 번 추세가 형성되면 6개월 정도는 가더라. 가더라.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한 최소한 5, 6월 달까지는 가서 여름 정도에 좀 조정을 좀 보이지 않을까 보여지고요. 지금은 미국 증시 조정이 있었지만 전체적으로 무게는 상방에 두시고 종목들마다 오늘같이 막 빠지는 종목 있으면 그때 사시면 돼요. 예? 예, 그 정도로 말씀을 드리면서 잠시 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뭐 전반적으로 한번 오늘 뭐 강의도 좀 정리하고, 뭐 간략하게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두려워 마시라. 두려워 마시고 조정시마다 매수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제가 그동안 계속 말씀드렸던 코아스라는 종목이 있어요. 예. 코아스가 이제 박스권에 있었다고 말씀드렸죠. 지금 1,400원 아래에서는 매수요. 1,600원 이상에서는 매도다. 근데 제가 이제 뭐, 방송을 계속적으로 코아스를 말씀드렸는데, 사실은 뭐 제가 말씀드린 게 한 1250원대예요. 그러니까 이제 1700원 넘어섰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제 저한테 이제 유료형 가입하신 분들 보니까, 언제 샀냐면, 계속 지켜보시다가 올라가니까 이게 출발하는지 알고 1600원 이상에 사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네. 그래갖고, 그러니까 너무 뭐랄까, 이 주식을 모르시는구나. 주식이 아까 코아스를 좀, 차트를 보면서 간략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 코아스를 보면서 이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간략하게 말씀드릴게요. 코아스가 이제 여기서 한번 얘가 좀 시세를 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원자리까지 빠졌다가 지금은 플랫 움직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이 봉이 이제 점점 작아질 거예요. 예? 이제 지루한 행보가 이제 또 시작됩니다. 그쵸. 여기 가정에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 진폭이 엄청나게 커요. 이것도 10%죠. 그러니까 보니까 여기에 많이 사셨어요. 제가.
아니, 제가 이때 막 말씀드렸는데, 1250원대 뭐 여기부터 이제 사야 된다, 그 말씀드렸는데, 여기서 사갖고 지금 물리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이제 좀 풀어주면서 다시 샀다, 풀어주면서 다시 샀다 하셔야 돼요. 그쵸? 1600원 이상에서는 절대 쫓아가시면 안 되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플레이 파동이 좀 지속될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1400원 아래서는 매수 관점이요. 그렇게 접근하시면 되고요. 말씀드리면, 대북 관련주는 긍정적이다. 말씀을 좀 드리면서 오늘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